우리가 오늘 배울 분사랑 구문, 이 분사 관련된 게, 이제 기본 설명에 대해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분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분사란 건,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웠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한 종류인데, 이 동사의 원래 성향을 다른 형태의 것, 예를 들면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와 같은 다른 성질의 것으로 바꿔버린 경우 있죠. 여러분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게 투부정사, to를 붙여가지고 동사가 아닌 형태를 바꾸거나 동사에 ing 붙여가지고 동명사를 만들어서 명사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동사에 뭔가 변화를 줘서 원래 동사였던 단어를 다른 성질의 것으로 바꾸는 거. 그러한 모든 거 우리가 다 뭐라 부르느냐? 준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다 준동사인데 그 준동사의 제일 마지막 바로 분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투부정사는 어떤 성질, 동명사는 어떤 성질 다 기억나시죠? 투부정사는 워낙 하는 성질이 명사, 형용사, 부사 그 중에 또 막 나눠지니까 사실 우리가 그거를 다 일일이 말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으니까 아니부자 정할 정자를 써서 부정사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게 부정사가 할 거고, 두 번째는 동명사는 어떤 성질을 갖게 됩니까? 명사의 성질을 갖게 되니까 동명사라는 그런 말을 썼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이 세 번째 이 분사란 건 과연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일단 이거부터는 알고 뒤에 우리가 내용을 들어갑시다. 분사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형용사. 자, 분사. 그러면 우리가 이 뒤에서 분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형용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을 지금 뒤에서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자, 분사라고 하면 우리가 분사를 안 봐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중에 전부 다 봐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 분사를 제일 먼저 겪었느냐? 여러분은 현재 분사라는 걸 제일 먼저 겪었어요. 현재 분사? 저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ing라는 바로 그 진행형 문장을 우리가 만들 때 진행형 문장을 만들 때 들어갔던 게 분사입니다. 부속품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진행형 문장은? 우리가 비동사 플러스 ing 그랬죠. 바로 이 비동사 뒤에 들어가는 이 ing가 얘가 바로 이 현재 분사라는 아이입니다. 그냥 우리가 공부할 때는 ing라고만 했었죠. 이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좀 애매한 게 우리 ing가 두 종류라는 걸 이제 알아버렸어요. 여기서는 비동사 플러스 ing 쓰이는 뭐뭐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로 쓰이는 진행형이 쓰이는 ing도 있지만 바로 전 단원에 나온 것처럼 동명사처럼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 뭐뭐하기 위한으로 해석되는 ing도 있습니다. 명사로 쓰이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ing라고 그냥 쓰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확히 알기 때문에 현재 분사다 또는 동명사다 이렇게 딱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찌됐든 우리가 그 제일 많이 다뤘던 이 진행형, 뭐뭐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을 만들 때 썼던 그 비동사 뒤에 이 ing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분사의 한 종류다. 한 종류가 아니고 현재 분사다. 그게 여기 쓰인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과거 분사는요. 과거 분사도 여러분 다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제일 먼저 배운 건 바로 자, 제일 먼저 배운 건 바로 비동사 플러스 pp라는 걸 배웠습니다. 기억나세요? 비동사 플러스 pp. 우리가 뭐라 불렀지, 그를? 수동태라고 배웠었죠. 이 수동태의 이 비동사 뒤에 아까 ing처럼 이 pp라고 쓰이는 거. 원래 이 pp라고 쓰이는 단어가 past participle이란 말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pp라는 말이 그 말을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의역을 하면 past, 과거, participle란 말은 작은 조각이란 말이 분사라는 말이에요. 과거 분사란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분사가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현재 분사도 pp예요. 이거는 왜? present participle이에요. 그러면 된장. pp가 두 개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분사는 우리가 pp란 말 안 써요. 과거 분사만 pp라고 써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너무 멀리 갔다. 자,
과거 분사라는 말로 pp를 쓰는 거. 이게 우리가 배웠었던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언제 배웠냐면 바로 have나 또는 has 플러스 pp라고 배운 적 있죠. 이거 우리가 뭐라 불렀죠? 현재, 그렇죠. 현재 완료라고 우리가 배웠던 그 문장이에요. 현재 완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에서 어떤 일이 시작돼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우리 이제 여기 그 중학생들 부분들은 이 현재 완료를 잘 용법을 알아서 무슨 용법으로 쓰는지, 이게 뭐 완료 용법인지 계속 용법인지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사용되는 EPP도 역시 과거 분사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요, 이전에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라는 단어를 실제로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이것들 이용해서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 둘 다 공통점은 분사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럼 이 둘은 다 어떤 역할을 한다? 바로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조금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죠. 현재 분사란 건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형태고, 과거 분사란 건 v에 ed라는데 우리는 이걸 뭐라 불렀죠? pp라 부른다 그랬죠. 자, 어떤 경우에 현재 분사를 씁니까? 하면 해석을 했을 때, 자, 현재 분사 이렇게 ing가 들어가 있는 거 한번 해석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능동의 뜻입니다. 능동은 직접 뭔가를 하는 이란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능동의 뜻과 함께 하고 있는 중이라는 우리가 현재 진행을 쓸 때 바로 했던 그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의 뜻을 뭐는 현재 분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뜻을 모두 포함을 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둘 중에 하나를 포함할 수도 있고 둘 다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볼까요? 그녀는요, she heard, 들었습니다. 뭐를 들었어요? 약간의 surprising, 이때 ing 붙었죠. surprise란 단어가 뜻이 놀라게 하답니다. 오케이? 자, news란 것을, 이 뒤에 있는 news는 명사죠. 소식이라는 명사입니다. 이 앞에 있는 surprising이 이 news라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내가 말했던 형용사 역할이겠죠. 그죠? 자, 해석했더니 놀라움을 주는 뉴스입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놀라운 뉴스란 말 쓰죠. 근데 왜냐면 이 뉴스라는 게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는 이라는 이 뉴스가 하는 역할이 놀라움이라는 이 행동을 직접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겠죠. 그래서 이때는 능동의 관계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놀라움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 쓰겠죠. 그래서 이때도 역시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들어가는 자리인 건 맞는데 이 자리에는 surprised라는 바로 과거 분사를 써야 되는 겁니다. 자, 왜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건 맞는데 이 사람들이 이 놀라움을 준다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받는 의미죠. 그래서 이때는 뭐의 관계입니까? 수동의 관계죠. 둘의 관계가. 요렇게 관계가 능동이냐 또는 수동이냐에 따라서 현재 분사를 쓰느냐 아니면 과거 분사를 쓰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막상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자, 그거 우리가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그거는 좀 우리가 다듬기로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문장. 자, learn through란 말은 뭐뭐를 통과해 가다라는 뜻이죠. 그녀는 통과해 갔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 rain이라는 비라는 명사죠. 그죠? 명사인데 이 앞에 쓰이는 선생님 falling은 뭡니까? 명사를 꾸며준 거 형용사죠. 근데 fall이라는 뜻이 뭐야? fall. 떨어지다. 이때는 비가요. 능동의 뜻일까요? 그렇게 말하면 좀 웃기지만 떨어지고 있는 중인, 지금 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진행의 뜻이죠. 그죠? 진행.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이 ing랑 이 아래 ing는 조금 달라요. 이해되십니까? 똑같은 현재 분사를 쓰지만 뭐뭐를 직접 한다는 의미의 능동의 뜻을 쓰는 것도 역시 현재 분사. 그것과 조금 다르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를 쓰는 역시 이것도 현재 분사. 머릿속에 현재 분사하면 대부분이 오해를 하는 게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뜻을 모두 다 포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중에 하나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것과 함께 좀 다르게 쓰일 수 있어요. 예를 바로 들어봅시다. fall의 과거 분사. fallen leaves란 말이 있다고 칩시다. leaves는 명사죠? 나뭇잎들이에요. 나뭇잎들. 그러면 이게 떨어짐을 당한 이것도 pp니까 수동의 뜻일까? 떨어짐을 당한 나뭇잎들? 발로 찼어 누가? 발로 막 차가지고 떨어진 거야? 아니죠. 이거는 수동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야? 떨어지던 행위가 끝난 겁니다. 뭐의 뜻입니까? 이거는 완료의 뜻이에요. 완료. 떨어진다는 행동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닥에 있죠. 우리 이러한 나뭇잎은 뭐라 불러요? 낙엽이라고 해요. 낙엽. 낙엽은요, 떨어지다는 행위가 끝나서 그 결과가 지금 바닥에 있는 겁니다. 어때요? 그러면 여기에 쓰여 있는 PP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지금 falling과 정반대의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는 정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자, 그러면 과거 분사에 대해서 마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분사도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진짜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하여 당하다는 의미의 수동의 뜻이 있고, 그죠? 두 번째는 방금 우리 했던 거예요. 뭐예요? 뭐가 끝났습니다라는 완료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여기에 있는 surprise란 말은 놀라움을 본인들이 직접 남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누군가 또는 어떤 소식인가 무언가의 놀라움을 받았다는 뜻으로 이거는 수동의 뜻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아까 fallen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처럼 떨어지는 행위가 끝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아이고. broken window. 부서진 창문은 과연 이거는 뭘로 쓰인 걸까? 지금 유리창이 딱 깨져가지고 막 금이 다 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깨진다는 행동이 끝난 거죠. 완료의 뜻으로 볼 수 있죠. 두 번째, 창문이 지각했습니까? 누군가의 깨트려짐을 당했죠. 이때는 수동의 뜻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 전에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분사라고 하는 이런 것들 또는 현재 분사를 하는 것들 중에는 어떨 때는 두 가지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따로따로 완료의 뜻, 수동의 뜻 따로따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것도 꼭 적어주세요. 오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잘 적어주시기 바래요. 자, 그럼 이제 과거 분사도 뒤에 조금 전에 배웠던 아이고 아래가 선생님이 한 말이 다 나와 있어 버리네요. 굳이 두 번 쓸 필요 없네요. 마치 생각이라도 한 것처럼.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하다가 말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현재 분사랑 동명사에 관련된 겁니다. 둘이 모양이 똑같으니까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왜요? 똑같죠? 똑같은데 구별하는 방법은 동명사랑 해석으로 구별을 합니다. 해석으로. 현재 분사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뭐 하는 또는 두 번째는 뭐뭐 하는 중이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현재 분사고요. 동명사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하나 더 있습니다. 뭐뭐 하기 위한이라는 말로 세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냥 뭐 장난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아래 보십시다. learning athlete. athlete라는 것은 선수란 뜻인데요. learning이란 단어가 뒤에 있는 명사인 athlete를 꾸미고 있는데 해석은 달리고 있는 중인 선수. 그럼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니까 진행의 뜻을 갖고 있죠. 이때는 현재 분사입니다. 그죠? 현재 분사. 반면에 두 번째, 러닝 슛은 우리가 운동화죠, 운동화. 운동화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달리기 위해서 필요한 신발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아까 말한 달리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한이란 말로 쓰이는 이거는 바로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뭐 그 뒤에도 보면은 뭐뭐 하고 있는 중의 뜻으로 해석됩니까?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까?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자, 그리고 내가 조금 전에 말했던 많이 이해는 되는데 많이 헷갈리는 게 바로 이 감정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구별하는 겁니다. 이거 구별을. 대표적인 예가 interesting 자리에 이것과 interested를 적어놓고 둘 중에 뭐가 맞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어법 문제입니다. 자, 해석해보면 다음 것입니다. 이 세 책인데 신라 시대에 관련된 이 세 책은 이 문장의 주어는 바로 this new book이죠. 이 책은요 어쩌다 looks 보입니다. 어때 보입니까? 흥미로워 보입니다. 우리나라 해석하면 흥미로워 보인다는 말은 그냥 이게 interesting도 흥미로워 보인다. interested도 흥미로워 보인다예요. 우리나라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그래서 뭘 써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답은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죠. ing를 쓰는 interesting입니다. 라는 이유가 있어요. 자, 나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보통 ed가 붙는, 다시 말해서 과거 분사는 뭐뭇을 받는 또는 뭐뭇을 당하는, 받는이 낫겠네요. 받는, 감정이니까 뭐뭇을 받는의 의미고, 반면에 ing는요 그 어떤 행동을 뭐뭇을 주는의 뜻입니다. 주는. 자, 일단 나처럼 적으시고 그 다음에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핵심의 이 interesting이나 또는 interested라는 이 단어가 지금 꾸며주는 게 뭘까요? 명사를 꾸며줘야겠죠? 그 명사는 뭘까요? 바로 앞에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해하기 쉽게 여기다 이렇게 쓸게입니다. 그 책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interest라는 단어를 놓고 이 책이 흥미를 받나요? 아니면 흥미를 주나요? 책은 어떤 관계일까요? 당연히 주는 거죠.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제가 흥미를 받겠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관계가 주는 의미겠죠. 그러면 이 뒤에 들어가는 interest라는 단어에 뭘 붙여야 됩니까? 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ing를 붙입니다. 조금 전 선생님이 주는 의미는 ing라 그랬습니다. 그죠? 반면에 아래 문장 볼까요? 그는요 흥미가 있습니다. 신라 시대에 관련된 책에. 이때는 왜 interested가 됩니까? 여기는 꾸며주는 게 뭡니까? 얘가 꾸며주는 건 뭡니까 지금? 앞에 있는 그지요. 그럼 또 그하고 관계를 볼까요? 그라는 사람과, 그리고 또 한 번 interest를 쓸게요. 자, 이 interest와의 관계를 볼게요. 그가 흥미를 받습니까? 그가 흥미를 줍니까? 지금 이 내용 보니까 그는 그 신라 시대에 대한 책에 관심이 있다라 그랬거든요. 흥미가 있다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흥미를 제공하는 겁니까? 흥미를 받는 입장입니까? 어떤 입장이? 받는 입장이죠. 어떤 대상으로부터? 책이라는 것으로부터 흥미를 받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때는요, 방금 말한 것처럼 받는의 의미이기 때문에 뭐가 붙어있습니까? 뒤에는 ed가 붙는 겁니다. 선생님 아까 그랬죠? 받는의 의미는 ed를 붙인다. 그러니까 지금 이 룰만 지키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느냐 받느냐의 모든 것의 기본은 바로 누굽니까? 그 문장의 명사입니다. 명사. 왜?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바로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수식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때는 보충 설명해주는 보라 그러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그것과 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구분을 꼭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것도 하나 적어주세요.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게 전부 사람의 감정과 관련돼 있어요. 원래는요, 이게 전부 이 단어예요. 이 그 excited는요, 원래 원 모양이 excite입니다. 이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사전을 뒤져보시면, 아니, 안 적으셔도 돼요. 왜? 이걸 다 적어줄 자신 없어요, 내가. 너무 많아서. 몇 개만 예를 들으려는데, excite라는 단어를 사전을 뒤져보시면,
흥분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ng에 붙으면 남에게 흥분을 주는, 시키는. 그런데 ed는 무언가의 흥분을 받는. 그러면 이런 거 있죠. 우리가 그 축구 경기를 봤는데 그 축구 경기가 나를 흥분시켰다 하면은 나는 흥분을 받은 상태죠. 그럼 I am excited죠. 그런데 와, 그 경기는 정말 흥분되게 한다. 그럼 the game is exciting입니다. 왜요? 그 게임이 우리들에게 흥분을 주는 거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뭐 그 중에 또 나와 있는 것 중에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보링, 지루함과 지루해지는. 선생님 수업이 지루하지 않죠. 그죠? 반응이 별로냐? 왜? 자, 그러면 선생님의 수업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할 때 My class is not boring이에요. 왜? 나의 수업이 지루함을 받는 게 아니고 지루함을 주지 않는 거니까요. 이걸 보고 있는 너희들은 We are not bored입니다. 네. 지루함을 받지 않으니까요. 그죠? 네. 윤우야 확실히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ing를 하는 것은 놀라움을 주는 거고 ed를 하는 것은 이 감정을 받는 거고 주고 받는 것의 그 개념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많이 안 본 단어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만 좀 체크합시다. 쇼킹 이런 거 아시죠? exhaust라는 단어가 있어요. exhaust는 지치게 만들답니다. 오케이? 물론 이와 비슷한 거 여러분 뭐 알고 있어요? 지친. tired 그리고 tiring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둘과 유사한 뜻인데요. exhaust는 훨씬 더 센 겁니다. tired는 그냥 지친 거고 exhaust는 완전히 기진맥진해진다는 뜻이 좀 달라요. 자, 그리고 뭐 frighten은 놀랍게 하는 거, 위협을 주는 거. frightened는 겁을 그것 때문에 먹은 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depress는 우울하게 만드는 거. 그러면 ed인 depress는 우울함을 받는 거. 이해되시죠? 요런 거. disgust는 우악 구역질을 나게 하는 거. 그럼 그것 때문에 ed는 구역질을 받는 거니까 으악 하는 거지 내가.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러한 식으로 영어에서 각각 감정에 해당되는 단어 구별하는 방법은 주는 의 의미냐 받는 의 의미냐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자, 그 다음 잠깐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